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4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기동물 쉼터 누리봄 통해 발달장애인 경제적 자립 도와. 광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 쉼터 누리봄은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누리봄은 2021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작년 7월 개소했다. 발달장애인 6명이 유기동물들을 돌보며 평생의 가족을 찾을 때까지 입양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단순 반복적인 쉬운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사회의 차별 어린 시선으로 인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취업에 아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누리봄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차별이나 편견 없이 근무할 수 있다. 누리봄에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하며 금전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이로 인해 자립의지를 다지며 자립 후 강아지와 같이 살고 싶다는 계획 및 욕구 표현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누리봄 사업은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최한 2021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및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광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인디펜던트 리빙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앞장서고 있다. 광명시, 노인의 권익 증진, 일자리 창출, 돌봄 등을 위한 토론을 열어 광명시는 4월 29일 평생학습원에서 건강증진분과, 일자리분과, 사회안전망분과 등 광명시 노인위원회 3개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분과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사업과 밀접한 소아 하안 노인종합복지관 및 광명 시니어클럽 실무자의 기관별 노인복지 사업 설명을 듣고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명시 노인정책을 주제로 분과별 역할, 실생활과 밀접한 노인정책 탐색, 제안 동기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총 4회의 분과회의를 운영해 노인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 발굴 제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8월 노인위원회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최종 제안을 하며 채택된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구 광명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어르신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노년이 행복한 광명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노인위원회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작년에 4차례 분과회의를 거쳐 총 31건의 노인정책을 제안해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 악, 사업복지관의 치매 예방을 위한 비아어 기기 도입 홀몸 어르신 AI 돌봄 로봇 광명이 지원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등 총 23건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인공지능 통 번역 서비스 제공. 광주시는 이달부터 외국인들이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65개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AI 통번역기 한 대를 민원실에 비치했다. AI 통번역기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신부, 노약자 등 시민 모두를 위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편안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치아 종목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최다 인원 선발 쾌거. 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보치아 종목의 경기도 대표로 최다 인원이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시는 보치아 선수 12명 및 감독, 코치 4명 등 총 16명이 선발됐다. 특히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16명 중 12명은 한사랑학교 소속이며 한사랑학교는 교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한사랑학교 체육관은 현재 경기도 대표 보치아 선수단의 거점 훈련 장소로 지정돼 국내 보치아 종목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보치아 종목 외에도 e스포츠, 선수 1명, 코치 1명, 배드민턴, 선수 1명, 육상, 선수 5명, 코치 2명, 종목에서도 경기도 대표 광주시 선수로 출전한다. 광주시, 시정소식지 광주비전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93.6% 긍정적 평가. 광주시가 매월 1회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소식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 보고 싶은 내용 등 5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에는 총 1,227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93.6%인 1,149명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의 80.8%는 소식지 구독 후 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코너는 광주시정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담는 광주 사용 설명서, 지금 광주는 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정보 소개, 청소년을 위한 코너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 비전에 대한 시민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식지 제작에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광주 비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기억나무 쉼터 1, 2호 본격 개소. 구리시는 거동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의 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3일과 4일 양일간 기억나무 쉼터 1, 2호점을 수택동과 갈매동에 본격 개소했다. 기억나무 쉼터는 치매 환자의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지 신체 정서 치료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치매 어르신 방문형 쉼터이다. 2021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구리시 전체 인구 대비 14.5%를 차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인창동 치매안심센터 한 곳에서 운영했다.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가까운 수택동과 갈매동 이 번지곳의 쉼터를 확대, 향후 교문동 제3호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기억나무 쉼터 1호점. 갈매동 LH 아파트 한 단지의 위치, 지난해 개소했으며 갈매 LH 아파트 한 단지 관리사무소와 갈매 사회복지관의 협업을 통해 4일 새로운 수업을 개강했다. 기억나무 쉼터 2호점. 수택동 행복주택의 위치, 3일 개소했으며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와 교육실 공유, 관리소 팀원 대상 기억사랑지 기미, 치매 전문 인력, 양성,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안심마을 조성 등 체계적 협업을 추진하고 사업 예산의 효율과 성과를 배가시킬 예정이다.